자, 안녕하세요. 6차 형성평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1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검정말의 잎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잎세포 안에서 초록색 알갱이가 여러 개 관찰된대요. 이게 뭐예요? 엽록체죠? 식물세포고요. 1학년, 초등학교 때 배웠죠?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이제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광합성에 관련된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은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합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그림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씩 볼까요? 일단 물이라고 하는 게 광합성의 재료죠. 얘들은 재료예요. 재료들 중에 이제 물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물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간은 물관이 되겠네요. 그죠? A는 아마 이산화탄소일 겁니다. 광합성의 재료니까요. 이 재료는 어떻게 들어와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걸 가지고 최초의 영양분,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 포도당을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햇빛 에너지가 사용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산소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고요. 이 산소는 식물이 호흡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기공으로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6개짜리라서 육탄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당 1개짜리 단당류입니다. 이 단당류 포도당은 만들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다른 포도당, 이미 만들어진 포도당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육각형은 그리기가 귀찮아서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포도당이 만들어질수록 새로 만들어지는 포도당은 기존에 만들어진 포도당의 골이 연결이 돼서 굉장히 긴 포도당의 사슬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사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녹말이라고 하고요. 녹말은 당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다당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녹말은 뭐 하는 거냐? 포도당을 저장할 때 쓰는 저장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이 만들어진 녹말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부셔서 세포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특히 밤에 낮에 광합성을 못한 세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뿌리세포 이런 애들은 사실 광합성을 불가능하죠. 그럼 걔들은 영양분이 없으니까요. 잎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받아서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송을 해요. 이 녹말을 쪼개서 다시 수송을 해주는데 쪼갤 때는요 보통 이 당 2개짜리를 쪼개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2개짜리를 쪼개서 나는 체관이겠네요. 체관을 통해서 수송을 하게 되는데 이 당은 2당류예요. 당이 2개라서 대표적인 2당류는 설탕이죠. 설탕이라고 하는 형태로 체관을 통해 다른 세포들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광합성의 전 과정이어서 이 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시면 이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엽록체고요. 가는 체관 아니네요. 그죠? 가가 물관, 나는 체관. 자, A는 이산화탄소, B는 포도당. 맞아요. B는 D, 녹말로 전환돼서,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돼서 저장이 되죠. 맞죠? 산소는요, 일부는 호흡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배출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이 위 그림의 A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를 얻는 방식으로 옳은 것. 지금 요 A예요. 걔는 어떻게 얻어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합니다. 자, 4번입니다. 위 실험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 실험은요,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조금 변형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실험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제목은 광합성 결과 무엇이 만들어졌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이 식물은 이미 광합성을 했을 거기 때문에 뭔가 이미 만들어 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물질은 다 없애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둠 상자에 한 며칠 둡니다. 얘들이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동안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다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다 소모시키겠죠. 그죠? 어둠 상자의 역할은 기존에 만든 영양분, 그죠? 양분을 몽땅 소모시켜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그런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두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 모든 식물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0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A는 셀로판지를 덮어줬어요. 햇빛이 통과하죠. 셀로판지는. 그래서 빛을 준다는 얘기고요.
B는 은박지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빛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 어떤 물질의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를 볼 건데요. 일단 빛이 있는 애는 광합성을 했을 것이고 빛이 없는 애는 광합성 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양분을 만들었을 것이고 얘는 양분을 안 만들었을 건데,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냐면 묽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쓰네요. 이게 뭐 하는 용액이에요? 초등학교 때 했는데 이거 녹말 확인 시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추측을 해봅시다. 옳은 것. 자, A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A는 양분이 있거든요. 그 양분은 아마 포도당이었을 것인데, 포도당은 곧 어떻게 돼요? 녹말로 바뀌어 저장되죠. 그래서 이 안에 녹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녹말 확인 시약 아이오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으면 어때요? 청남색이 되고, 그죠? 녹말이 없으면 색깔 변화가 없는, 원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의 시약 색깔은 원래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약인데 아마 A의 경우에는 녹말을 갖고 있으니까 청남색이 보일 것이고, B의 경우에는 녹말을 갖고 있지 않으니 원래 시약, 그래서 변화 없이 갈색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번은 청남색이 나옵니다. 그죠? 요 황적색은요, 나중에 이제 5단원에서 해요. 지금은 안 해오셔도 되는데, 5단원에서는 중요한 베네딕트 반응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웬 황적색 한다면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실험의 결과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예요.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실험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무언가 보시면요. 일단 빛이 있고 없고가 광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빛의 유무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쵸?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요건데요. 묽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사용해서 본 결과 광합성을 했을 경우에 뭐가 만들어져요? 녹말을 만든다. 이걸 알 수 있죠. 그쵸? 여기까지가 해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기억, 디귿이 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거 다 맞는 말 아니에요? 포도당 맞잖아요. 산소 이거 맞는데? 이건 뭐예요? 하는데 이거는 사실이죠.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실험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생물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가장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것이 이 해석 문제인데요. 과도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포도당의 결과 광합성의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이건 알고 있는데 이 실험 어디에도 포도당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요? 포도당 확인하는 방법은 5단원에서 하는 베네딕트 반응이에요. 그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실험에서 적어도 이 결과 생성된 양분이 포도당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도한 해석이죠. 자,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기체는 산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 뭐가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꺼져가는 불꽃? 방법,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되는 기체, 여기서 한 번도 알아본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는 이 실험 내에서만 내가 어디까지가 해석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냐,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아까 산소 발생 확인법이 잠깐 나왔기 때문에요. 그냥 봅시다. 자, 광합성의 결과 발생하는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근데 그때 산소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어떻게 해요? 집게를 여는 거죠. 집게를 열어. 거기다가 뭘 갖다 대요? 산소를 발생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불빛. 그러니까 뭐 향이든, 그죠? 깜보기 불이든 꺼져가는 불을 갖다 대면 되었을 때 활활 타오른다면 바로 산소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식물의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광합성량의 관계로 옳은 것은 그냥 정리해 봅시다. 요인 세 가지 뭐가 있나요? 하나는 빛의 세기, 하나는 광합성 이산화탄소의 농도, 하나는 온도입니다. 각각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빨리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X축은 이제 각각 원인이겠죠? 빛의 세기에 따라, 그죠? 여기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온도에 따라, 광합성량. 보통 이제 우리가 기포수로 많이 보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보면 빛의 색이 어때요? 당연히 빛의 세기가 세수록 광합성 잘 되는데,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 이거죠. 이산화탄소 많으면 좋죠. 재료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 이거죠. 온도는 어때요? 화학 반응이에요. 광합성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잘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순간 확 떨어지는데 그때 온도가 몇 도였냐면 35도에서 40도 그 체온 정도의 범위네요. 모든 생물은 이 범위에서 가장 활성이 있고요. 40도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 단백질이 전부 다 변성돼서 우리가 죽죠. 인간도 죽고 식물도 데쳐지고 그렇죠? 동물도 죽고. 그래서 이 온도 안에서 가장 최활성을 보이고 나머지는 팍 떨어지는 그런 걸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는 거죠. 자, 8번은 요 문제를요 조금 표로 보여줬는데 이런 해석 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또 실험에 생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예실험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식물의 광합성량을 측정한 자료입니다. 그죠? 지금 요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그래프 모양이 나오나 한번 표로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증가하고 있고 그때 광합성량이 이제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고 있죠. 그죠? 이 모양이 보니까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와 지금 같네요. 자, 그럴 때 이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보세요. 광합성량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례합니다. 어때요? 비례하나요? 비례하지 않죠. 그죠? 지금 비례는 어떤 걸 비례라고 해요? 수학에서 비례는 이걸 비례라고 해요. 이거는 비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비례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틀렸어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8일 때 광합성에 이거는 이제 보면 돼요. 해석이니까요. 0.08일 때 최대냐 이거죠. 최대가 아니네. 0.11일 때 9인데 그죠? 최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0.12 이상일 때 광합성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죠? 되고 있네요. 9. 이산화탄소 농도가 0.12 이상일 때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9씩이나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도가 그냥 좀 일정해질 뿐. 그죠? 왜 속도가 일정해집니까? 그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엽록체의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맞죠? 우리가 그때 은행 창구의 비유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엽록체의 수가 정해져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일 처리할 수 있는 엽록체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일손이 더 빨라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디귿 미음이요. 미안해요. 6번 디귿 미음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예요. 보시면 사실 교과서 실험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실험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문제집이다 아니면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시든 이 실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일부러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물풀을 가지고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가 강하면 기포가 많이 발생할 거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기포가 적게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전등을 근데 여기서는 백열전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까이 갖다 두면 되죠. 그렇죠? 백열전구를 물풀하고 가까이 갖다 두면 그럼 빛의 세기가 강해질 것이고 빛의 세기를 멀게 하고 약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전구를 멀리 갖다 두면 되죠. 그래서 전구와의 거리를 가지고 조절을 해요. 가깝다라면 빛의 세기가 강한 것, 약하다, 멀다라고 한다면 빛의 세기가 약한 것. 그리고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LED가 아닌 그냥 전등인 경우에는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되게 전구가 뜨거워요. 그래서 가까이 갖다 두면 갖다 둘수록 이 물풀은 따뜻한 거죠. 이 전구가 발생한 열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실험 목표가 뭐예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거지
이 전등이 발생한 열 때문에 온도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발생하는 열은 적어도 물풀엔 닿지 않도록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얇은 수조의 물은요, 얘가 물이 사실 비열이 굉장히 커요. 이건 한 7단원에서 배우나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열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장치가 돼요. 우리 교과서의 실험에서는 LED 전구를 쓰고 있죠. LED는요, 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수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이런 일반 전등을 쓸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고요. 온도가 아니잖아요. 광합성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소의 기체수를 세어서 활용하고 있고, 물이 든 얇은 수조를 갖다 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험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얘가 물풀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알아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광합성의 다른 요인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에다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려고 무엇을 사용하냐면 1% 탄산수 나트륨을 넣어주지요. 그죠? 얘가 물에 녹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식물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역할은 알아두세요. 앞으로도. 많은 생물 문제에서 탄산수 나트륨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다 이산화탄소 공급과 거의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내갑니다. 식물의 광합성 과정 다시 나왔는데 그냥 볼게요.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이산화탄소, 니은은 포도당. 포도당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녹말로 전환된다. 옳지 않은 것, 기억은 뿌리, 아니죠. 기공이죠. 니은은 생물의 에너지원. 이 포도당, 식물이 만드는 이 포도당 때문에 우리 인류들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물들은 무엇을 먹어요? 초식동물. 식물을 먹어서 식물이 만든 포도당을 먹거나 아니면 식물을 잡아먹은 다른 동물을 먹는 우리 같은 육식이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식물을 뭐라고 해요? 생물의 에너지원을 생산한다. 그래서 식물을 생산자라고 하는 걸 초등학교 때 했었던 거 같죠? 맞는 말입니다.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되고요. 광합성 에너지원은 빛에너지고요. 니은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얘는 녹말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녹말 검출 시약이에요. 그래서 걔랑 반응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 5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는 그냥 빨리 풀면 되겠네요. 요인 3가지 뭐예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그래서 기억, 니은, 비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생물 문제는 조금 생물만의 특유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들을 잘 보시고 해석,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잘 보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광합성량 일단 요거 잘 숙지하시고 요 그림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실험들을 좀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 강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